번째는요. 문자가 있는 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식을 세운다 그러면 숫자들을 계산을 해서 답을 내는 과정이 많았었는데요. 자, 문자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먼저 간단하게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가서요. 1,500원짜리 물건을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1,500원짜리 물건입니다. 하나를 사면 1,500원을 지불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를 산다? 네, 그럼 가격은 그냥 1,500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1,500원짜리 물건을 만약에 두 개를 산다. 그럼 여러분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500 곱하기 1을 해서 가격은 3,000원이 될 겁니다. 그죠? 두 개만 살 수 있나요? 네, 세 개도 살 수 있어요. 1,500원짜리 세 개를 사게 되면 가격은 4,500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사게 될 때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식을 봤더니요. 물건 하나의 가격에다가 옆에 곱해준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물건의 개수죠. 물건의 개수를 곱해주면 결국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나오더라. 바로 이렇다라는 식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1,500원짜리 물건을 X개를 샀다라고 하면 이걸 식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1,500 곱하기 물건의 개수 X개 해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게 한 개일 땐 1, 두 개일 땐 2, 세 개일 때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개수를 알 수 없을 때 바로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들을 네모나 세모나 이런 도형을 통해서 많이 나타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알파벳 등을 많이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미지수들은요. A, B, C, D, E, F, G, 또 X, Y, Z 바로 이런 알파벳 중에서도요. 소문자를 많이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는 식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식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대신에 우리가 좀 주의해줘야 되는 건 바로 이렇게 그 수량 사이의 관계에 나타내져 있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바로 단위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바로 가격이기 때문에 단위를 원이라고 나타냈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길이다. 그럼 미터라든가 센티미터, 또는 무게다. 그럼 그램이라든가 킬로그램. 바로 이런 단위도 반드시 꼭 붙여서 식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낼 때 간혹 가다 보면요. 우리가 좀 이 수량 사이에 필요한 공식들이 조금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미리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문자와 수량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를 나타낼 때 필요한 몇 가지의 식을 한번 짚어보면요.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마우스 그림이에요. 자, 마우스 그림에다가요. 위에다가는 거리를, 밑에다가는 속력과 시간을 하나씩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요.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자, 만약에 속력을 구하고 싶을 땐 속력을 짠하고 가리면 시간과 거리가 남죠? 시간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죠. 그러면 바로 이 선을 분수의 가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간을 이렇게 한번 쏙 가려볼까요? 그러면 속력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죠.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 관계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일명 이걸 간단히 거참 속이 시원하다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요 표 하나면 여러분이 언제든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 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관계는 뭐가 있냐? 바로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소금물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꼭 소금물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설탕물이어도 되고요. 다른 걸 어떤 걸 타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라고 했을 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줍니다.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소금물의 농도 몇 %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농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설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농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히 많이 사 먹는 음료수 중에서도 보면요. 이런 농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오렌지 주스 100%, 여기서 말한 이 %가 바로 농도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요. 이것 외에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소금의 양을 직접적으로 구하고 싶을 때는요. 100분의 농도. 농도라는 건 위에서 구한 %를 얘기하는 거겠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해주면 우리가 직접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가장 흔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정가 중에서 정가의 A%를 할인한 가격을 구하자라고 했을 때, 자, 이럴 때는요. 잘 보세요. A%를 할인해 둔다는 건 원래 가격에서요. A%만큼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정가에서 깎아주니까 좀 빼야 되겠죠. 얼마를 빼야 될까요? 정가의 A%, 이만큼을 깎아줍니다. 깎아주는 금액만큼을 빼야 되겠죠? 정가의 A%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정가 곱하기 100분의 몇 % 할 때 사용한 백분율을 써주면 우리가 A%를 할인한 가격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